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오늘은 오버페이먼트 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어필하는지 사례를 다뤄보려고 그래요. UI로 계속 받다가 1월에 POA 어워드 안내 받으셨는데 POA 자격이 안 된다고 오버페이먼트 내라는 그런 안내 받으신 사례인데요. 내용으로는 UI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POA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버페이먼트를 반납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POA와 PEUC로만 수당을 받으신 사례가 있고요. UI와 POA를 병행해서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어필하실 때 편지 내용이 좀 달라요. 어필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요. 어필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6월 달까지 수당을 잘 지급해주다가 갑자기 오버페이먼트 내라는 안내가 왔어요. 베네핏 이어 비긴이 2020년도 12월 27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번에 11주 추가 연장된 모든 수당을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노리스 온 그 뒤에 수당에 대해서 certify 할 수 없게끔 나오거나 아니면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와도 수당이 페이드로 안 바뀌고 계속 펜딩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루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안내는 예전 동영상에도 한번 다루었어요. 일반 UI 자격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POA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페이먼트 내라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으로 이전에 다뤘던 분은 실제로 UI가 없이 POA로 계속 받던 분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제가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다뤘고요. 오늘은 진짜로 레귤러 UI를 받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다룰 거예요. 박스 내용에 보면은 총 11주 PEUC로 연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즉 이분은 UI로 계속 받으시다가 POA로 이번에 11주가 추가로 연장이 되신 거예요. 위클리 베네핏도 UI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가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우편으로 POA 어워드에 대한 또 안내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POA를 계속 받던 분들이 이번에 추가 연장이 되신 분이 있고요. UI를 받으시다가 페드에드 연장이 안 되신 분들이 PUA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11주 PEUC가 연장되면서 다시 PEUC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베네핏 이어가 on extension으로 돼 있는 분들은 거의 페드헤드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on extension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처음부터 UI로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PUA는 정확하게 베네핏 이어가 뭐 2월, 4월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UI를 받는 분인데 왜 이런 걸 받으셨을까요? 페이먼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 뷰가 있어요. 거기에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페이먼트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나와요. 그래서 위클리 베네핏 그리고 에디셔널 연방정부 지원금 얼마 그리고 디덕션은 세금 공제한 건데 이거는 위클리 베네핏에서만 뺀 거예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설티파이를 하니까 2주의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페이먼트 히스토리로 오면은 실제로 페이먼트를 지급한 날짜는 2월 2일부터가 2021년이지만 여기 날짜의 2월 2일 엔딩은요. 2021년도에 설티파이 한 게 아니고 마지막 주 있죠. 12월 26일 이런 식으로 펜딩 돼 있던 게 페이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12월 27일부터 오버페이먼트 노리스가 왔기 때문에 여기 적용 날짜는 2월 7일부터 지급된 페이먼트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 안내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총 3,199불인데 이 중에서 즉 페더럴 연방정부 300불씩 추가로 된 거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7주거든요. 그래서 총 2,100불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위클리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1,099불 플러스 2,100불, 그래서 총 3,199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은 12월 27일부터 지금 엔딩 위크가 2월 14일까지예요. 클레임 히스토리를 보면은 엔딩 위크가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죠. 그러니까 베네핏이 12월 27일부터 적용이니까 엔딩 위크가 1월 2일부터가 맞죠. 그래서 그 기간을 쭉 더해보면은 3,199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스테러스에 not paid라고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current authorized amount가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플러스에만 나페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수당이 다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페이드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오른쪽에 authorized amount도 같이 보세요. 거기에 000면은 진짜 돈이 페이가 안 된 거고요. 거기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 수당이 지급이 된 거예요. 페이먼트 총 토탈 금액이요. 1225불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이요. 오버 페이먼트는 위클리 베네핏에서만 안내가 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위클리 베네핏은 1099불인데 오버 페이먼트가 1225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빼보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126불이 나요. 즉 이 이야기는 126불이요. 페더럴 연방정부 소득세 10%를 미리 공제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하고는 상관없이 EDD에서 총 지급해 준 금액은 위클리 베네핏이 1225불이기 때문에 1225불을 반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버페이먼트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요. 오버 페이먼트로 안내가 온 1225불 하고요. 그래서 토럴 3325불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미리 떼놓은 126불이라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공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IRS의 템포리 텍스 리턴을 하실 때 거기에서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EDD는 이미 IRS의 그 세금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EDD에 클레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클레임 히스토리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트랜잭션이라고 나와요. 이걸 눌러보면은 프로그램 타입에 보면은 익스텐션 티어 2거든요. 근데 POA로 연장 받으신 분들은 이게 글씨가 달라요. 그래서 익스텐션 티어 2로 나오는 분들은요. PEUC 추가 연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2020년도에 마지막 설티파이한 그 날짜의 프로그램 타입도 PEUC예요. 그러면 이 분이요. 만약에 위클리로 얼마 내야 된다고 오버페이먼트 안내 나온 그 줄을요. 전부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타입이 뭐로 되어 있는지 쭉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PUA에 대해서 어워드 노리스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당을 받으신 거는 UI와 PEUC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PUA를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타입에 Disaster Assistance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있는 분들은 중간에 UI를 받다가 PUA로 전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조금 다른데요. 이 오버페이먼트 사례인 경우에는요. UI와 PEUC로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어필을 하시냐면요. D21000M 양식이 같이 왔을 거예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 같이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빨간 글씨처럼 쭉 적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POA로 베네핏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영어만 있으면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신 분들은요. 이 영어대로 그대로 쓰세요. 대신 날짜는 여러분들 실제 날짜를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POA 어워드 온 날짜도 정확하게 언제 왔는지 보시고 쓰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신 후에 오버페이먼트 받았는지 그 날짜만 변경하시고 이 내용대로 적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사인하시고요. 어필하는 날짜 꼭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그 섹션 2에 보면은 I disagree with 하고 이렇게 나온 데에 보면은 편지가 온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쓰시면 돼요. 또 이런 문제가 걸리신 분들은요. ID미를 하시는 게 좋아요. ID 베리피케이션.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없으면은 이 서류를 같이 보내실 때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 US 패스포트 전면 혹은 영주권자면은 영주권 앞면과 뒷면 그거를 같이 카피를 해서 항상 같이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2중, 3중으로 안 하려면요. 이런 어필 편지를 보낼 때 한 번의 서류를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다뤄볼게요. UI를 받으시다가 POA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케이스 2라고 제가 명칭을 할게요. UI를 받던 분들이 POA 수당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면은요.
클레임 히스토리 트랜잭션에 이렇게 프로그램 타입에 디제스터 어시스턴스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분들은 POA 받은 기록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필 폼을 기본적으로 적는 양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POA를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처럼 편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UI하고 PEUC 베네핏을 2020년도에 받았는데 2021년도 언제 받으셨는지 편지 날짜 있죠? PUA 어워드 받아서 베네핏을 엔딩 위크 언제 받았는지, 제가 이거 샘플은 오버 페이먼트를 전부 PUA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주만 받았다 그러면 2주만 엔딩 위크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토탈 얼마인지 그 금액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PUC 받았으면 나머지는 PUC로 금액 얼마 받았다 그거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POA 받으신 그 내용 금액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는 POA를 받긴 했지만 이번에 PEUC 추가 연장 받았기 때문에 거기 밸런스 클레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offset, 즉 받을 돈에서 그걸 차감한 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돈에 대한 certify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레임 히스토리를 본 후에 오버 페이먼트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어필 양식의 차이를 알겠죠? 첫 번째는 POA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받으셨을 때 어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간에 POA를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PEUC 연장되신 분들, 그분들은 offset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EDD가 이 내용만 봐도요,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미 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8월까지 실업수당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 ID미를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UI를 받는 분들도요, 미리 해 두셔서 앞으로 또 뒤에 발생될 수 있는 그 펜딩 이슈를 최대한 막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몇 번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스템을요, 앞서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했을 때요, 문제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되도록 UI로 받고 아무 문제 없는 분들도요, ID미를 해두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릴게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